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 한잔을 했었다. 모두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던 녀석들이었다. 술을 마시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씩 더듬어 가던 중 채변 봉투 이야기가 나왔다. 영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 할아버지는 일하시느라 늘 밖에 나가 계셨고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고 있었지.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 학교에서 채변 봉투를 나눠주며 대변을 담아오라고 한 거야. 혼자서 그 미션을 완수하느라 애를 먹었어. 선생님이 하얀 봉투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어. 자, 이 봉투에 이름 반번호 적고 안에 보면 작은 비닐 봉투가 또 하나 있다. 여기에 대변을 콩알만큼씩만 담아오면 된다. 그리고 냄새가 새 나오지 않게 비닐 입구를 촛불로 그을려 막으면 된다고 했지.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어. 신문지를 깔고 대변을 본 다음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담으라고 했지. 영규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 판자 사이로 벌어진 변소 구멍에 신문지를 펼친 다음 양다리로 신문지를 밟고 앉아 대변을 보는 내 모습이었지. 생각만 해도 너무 재미있게 느껴졌어. 과연 그 신문지가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지가 우선 궁금했고, 이를 본 다음 신문지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어.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가는 도중에도 내 머릿속은 온통 신문지 생각뿐이었지.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과제라 생각했어. 그러면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리라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었고, 영규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하교를 하자마자 나는 신문지 한 뭉치를 들고 변소로 달려갔어. 산 밑에 땅을 파고 커다란 항아리를 묻은 다음 그 위에 널따란 판자 2짝을 걸쳐 놓은 게 전부였어. 그리고 작은 막대 4개를 기둥 삼아 사방에 꽂아 파란 비닐 천막 같은 걸 둘러 만든 변소였지. 한낮에 햇볕이 내리쬐는 변소는 똥파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 가끔은 쥐들이 다녀가기도 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기도 했지. 먹이가 많아서인지 뱀이 나올 때도 있었어. 그래서 나는 변소에서 엉덩이를 까고 앉아있을 때면 늘 불안한 마음에 앞뒤 좌우를 살피곤 했어. 하지만 그날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 오직 이 과제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거든. 영규가 손짓을 하며 설명했다. 나는 우선 신문지를 펼쳐보았어. 상당히 넓은 크기였지. 대충 올려보니 변소 구멍을 막고도 남을 크기였어. 한 장은 좀 약할까? 나름 가늠을 해본 다음 3장을 덧대어 벌어진 판자 사이에 걸치고 다리를 벌려 양쪽 끝을 밟았어. 여기까진 순조로웠어. 바지를 내리고 앉은 나는 힘을 주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오줌이 나오려 하는 거야. 당황한 나는 재빨리 일어섰지. 이 자세로 오줌을 누고 나면 신문지가 젖어서 낭패를 볼 수 있었거든. 나는 먼저 변소 바깥 풀밭에 오줌을 갈겼어. 그리고는 다시 자세를 잡고 앉았지. 조금 집중을 하니 금세 한 덩어리가 나왔어. 영규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옳거니 하면서 다음 동작을 취하려는데 탭이 꼬이고 말았어. 오 마이 갓. 신문지와 함께 내 소중한 덩어리가 변소 안쪽으로 빠져버린 거야. 이럴 줄 알았지 제기랄. 나는 투덜거리며 안쪽을 들여다보았어. 다행히 항아리가 깊지 않아 조금 긴 막대기를 이용하면 큰 문제 없이 소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예상대로 별 어려움 없이 채변을 했지. 그때 문득 다른 녀석들 생각이 났어. 그 애들은 변소가 상당히 깊던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해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었지. 일단 그 문제는 내일 학교 가서 물어보면 될 일이었어. 다음 단계는 밀봉이었어. 선생님은 촛불을 켜고 비닐 입구를 녹여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막으라 했었잖아. 영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은 지퍼팩이 있지만 그 시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
정전이 잦은 때라 양초는 늘 주변에 있었어. 마루에도 부엌에도 방에도. 나는 성냥을 그어 촛불을 켠 다음 조심스레 비닐 봉투 입구를 갖다 댔어. 얇은 비닐은 순식간에 녹으며 오그라들었지. 지금인가? 뜨거울 텐데 좀 식어야 하나? 그렇게 망설이다 타이밍을 놓치고 다시 시도하길 반복했어. 내용물 근처까지 녹아내린 비닐봉지는 더 이상의 여분이 없었지. 3분의 1 정도의 입구가 아직 봉해지지 않았어. 정말 쉬운 게 아니었구나. 어떡하지? 여기서 잘못하면 내용물이 드러날 것 같았어. 하는 수 없이 나머지 부분은 풀칠을 해서 막았어. 어찌 되었건 냄새는 새어나오지 않는 것 같았지. 영규의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는 모두 웃었다. 그래도 성공했잖아. 영규는 혼자서 잘 해냈던 거다. 아주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했구나, 영규가. 친구들이 박장대소를 했다. 영규의 이야기가 끝나자 동수가 웃으며 말했다. 너는 그래도 성공했잖아. 나는 진짜 쪽팔렸다고. 동수는 우리 반에서 제일 성실한 애였다. 숙제도 제일 먼저 했고 준비물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선생님한테도 칭찬 많이 받는 모범생이었다. 그런 동수가 채변봉투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였다. 동수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도 그날 집에 가자마자 바로 했어. 어머니가 화장실 옆에 신문지 깔아놨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 선생님 말씀대로 정확히. 신문지 위에 볼일을 보고 나무젓가락으로 조금 떴어. 근데 콩알만큼이 얼마만큼인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 너무 적으면 검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넉넉하게 담았지. 밤톨만큼? 아니, 그것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아. 자, 이제 밀봉이다. 나는 양초를 켜고 비닐 입구를 가져다 댔어.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양이 너무 많았던 거야. 불꽃에 가까이 되면 너무 빨리 녹아서 구멍이 나고, 멀리 되면 안 녹고, 손가락도 뜨거워서 자꾸 손을 빼게 되고, 안에 있는 건 자꾸 삐져나오려 하고 정말 난감했지. 몇 번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 결국 대충 붓긴 했는데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그땐 몰랐지. 괜찮은 줄 알았어. 종이봉투에 이름 쓴 다음에 일단 집어넣었어. 오케이, 완료.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방에 봉투를 조심스럽게 넣었어. 엄마가 물으셨어. 잘했냐고.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 네, 완벽합니다. 학교 가는 길 평소처럼 걸었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가방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 설마 내 가방에서 냄새가. 밀봉 잘했는데. 근데 학교에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진해지는 것 같았어. 난 불안해서 가방을 열어봤어. 그런데 가방을 열자마자 훅 하고 냄새가 올라오는 거 있지. 아, 이거 큰일 났다. 밀봉이 제대로 안 됐나 봐. 어떡하지? 교실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어. 혹시 애들이 눈치챌까 봐.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 일단 들어가야 했으니까.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 몇몇 애들이 나를 봤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 휴, 다행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로 갔어. 가방을 책상 밑에 넣었어. 최대한 멀리 발치 쪽으로. 그런데 말이야. 동수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퍼지는 거야. 미묘하게. 천천히. 옆자리 녀석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나를 쳐다봤어. 야, 너 방귀 꼈어? 아니라고 했지. 당연히. 그런데 앞자리에도 뒷자리에도 코를 찡그리기 시작했어. 뭔 냄새야 이거. 나는 모른 척했어.
나도 몰라. 무슨 냄새지. 하지만 곧 들통났어. 한 녀석이 내 가방 쪽을 가리키며 말했거든. 야, 동수 가방에서 나는 것 같은데.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 뭔 소리야. 그 녀석이 내 가방을 열어봤어. 그리고 봉투를 꺼내 들었어. 이거다. 이거. 애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어. 코를 막는 애들, 킥킥거리는 애들. 나는 죽고 싶었어, 정말로.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망신을. 선생님이 오셨어. 무슨 일이냐? 애들이 설명했어. 동수 봉투에서 냄새 난다고. 선생님이 내 봉투를 보셨어. 종이가 약간 축축해져 있었어. 비닐에서 생게 종이까지 스며든 거였지. 아이고, 많이도 담았구나. 선생님은 웃으시며 그 봉투를 따로 비닐에 넣으셨어. 내 얼굴은 더욱더 불타올랐지. 특히 여자애들이 수군대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어. 쉬는 시간에 애들이 놀렸어. 동수 똥 냄새. 얼마나 쪽팔렸는지 정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했어. 밀봉 실패했어. 망신당했다고. 엄마가 웃으시더라.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한동안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 동수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더라고.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담아서 밀봉도 제대로 못하고. 영균애가 신문지 구멍 위에 올려놨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나는 양반이네. 우리는 모두 웃었다. 맞아, 동수는 늘 그랬어. 뭐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성격.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가끔은 단점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성실함 덕분에 동수는 지금 성공한 사업가가 됐지. 여전히 꼼꼼하고 완벽주의자이고. 다만 이제는 채변봉투 같은 실수는 안 한다고. 우리는 또 한 번 크게 웃었다. 동수 이야기가 끝나자 상철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나도 생각난다. 나는 진짜 위험할 뻔했어. 상철이는 평소에 좀 덤벙대는 스타일이었다. 뭐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주변이 안 보이는 타입. 그래서 가끔 잦았다. 상철이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웃었다. 너희 기억나? 내가 학교 왔을 때 앞머리가 짧아져 있었잖아. 그래, 기억난다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상철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도 그날 저녁에 했어. 채변은 문제 없었어. 엄마가 도와주셨거든. 신문지 깔아놓고 나무젓가락도 준비해놓고. 그래서 담는 건 쉬웠어. 문제는 밀봉이었지. 양초를 켜는 내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해하던 엄마가 대신 해주시겠다는 걸 내가 고집을 부렸어. 결국 엄마가 포기하게 되었지. 결국 내가 비닐 입구를 잡았어. 그리고 촛불 쪽으로 가져갔지. 근데 말이야,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얼마나 가까이 돼야 하는 건지, 얼마나 오래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처음엔 너무 멀리 됐나 봐. 비닐이 안 녹더라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됐어. 오, 녹기 시작한다. 나는 집중했어. 상철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다. 비닐이 쪼글쪼글 오그라들면서 녹기 시작했어. 좋아, 이제 손가락으로 눌러야지. 그런데 그 순간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지켜보던 엄마가 소리를 지르셨어. 나는 깜짝 놀라서 뒤로 확 물러났어. 무슨 일이야? 엄마가 허겁지겁 내 머리를 털어냈어. 아, 뜨거. 하지만 이미 앞머리카락 절반이 날아간 후였어. 거울을 봤어. 오마이갓. 까맣게 그을린 머리카락 끝이 보였어. 아이씨. 엄마가 웃으시면서도 걱정하셨어.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잖니. 나는 어이가 없었어.
비닐 밀봉하는데 집중하느라 내 머리가 촛불 쪽으로 가까워진 걸 몰랐던 거야. 머리카락 타는 냄새는 정말 고약했어. 엄마가 가위를 가져오셨어. 어쩔 수 없다. 정리해야겠다. 내 앞머리는 완전히 영구가 되었지. 다음 날 학교 갔을 때 애들이 얼마나 웃던지 정말 창피하더라. 야, 상철아, 너 머리 왜 그래? 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 촛불에 탔어. 애들이 폭소를 터뜨렸어. 너도? 나도 손가락 댈 뻔했어. 나는 비닐에 구멍 났어. 아,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였구나. 그래도 머리를 태운 건 나밖에 없었어. 그게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놀렸어. 그때부터 내 별명이 불타는 소방차가 됐어. 근데 웃기게도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 짧아진 앞머리도 그냥 그러려니 했지. 어차피 한 달쯤 지나면 다시 자랄 거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다행이었어. 화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말야. 앞머리 한 가닥 정도야 뭐. 상철이가 술잔을 들며 웃었다. 근데 그 이후로 나 불 조심하게 됐어. 촛불이든 가스레인지든 라이터든 진짜 조심해서 다뤄.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경각심은 생긴 거지. 지금도 가끔 생각해. 그때 만약 더 가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얼굴을 대거나 더 큰 사고가 났으면 운이 좋았던 거지. 뭐. 영규가 말했다. 근데 너 그때 밀봉은 됐어. 상철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건 성공했어. 머리가 타는 바람에 엄마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완벽하게 밀봉됐어. 다음날 학교 가져갔을 때 전혀 문제 없었지. 냄새도 안 났고 새지도 않고. 그래도 대가는 치렀지. 머리카락으로. 우리는 모두 웃었다. 상철이는 지금도 그때 그 머리카락을 농담 소재로 쓴다. 내가 체변봉투 때문에 머리 탄 남자야.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일이지만 그때는 진짜 놀랐었어. 자나깨나 불조심. 성훈이가 피식 웃었다. 너희는 그래도 했잖아. 나는 아예 깜빡했어. 우리는 성훈이를 쳐다봤다. 깜빡? 그래서 성훈이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친구 집에 놀러 갔었어. 구슬치기 하고 만화책 보고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 저녁 먹고 싶고 자야 할 시간이었거든.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생각났어. 아, 체변봉투. 완전히 까먹었던 거야. 일어나서 엄마한테 말했지. 엄마, 체변봉투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한숨 쉬시더라. 그러게 아까 하라고 했잖니. 이제 어떡하니?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돼요. 내일 아침엔 시간 없어. 학교 가야지. 망했어. 이미 씻어서 옷도 다 갈아입은 상태였거든. 다시 화장실 가서 하기도 귀찮았지. 그냥 잤어. 다음 날 아침 급하게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했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엄마가 소리치셨어. 봉투. 아, 맞다. 체변봉투. 어떡하지? 지금 하기엔 시간이 없어. 학교 늦으면 혼나는데. 그냥 가져가자. 학교 가서 생각하자. 가방에 빈 봉투를 넣고 학교로 달려갔지. 교실에 도착했을 때 애들이 이미 와 있었어. 다들 가져왔지.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 망했다. 어떡하지? 안 가져왔다고 하면 혼나잖아. 가져왔는데 집에 두고 왔다고 해도 역시 혼나고. 두근두근. 식은땀이 났지. 1교시가 시작됐어.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머릿속은 온통 체변봉투 생각뿐이었거든.
쉬는 시간이 되자 화장실로 갔어. 우리 학교 화장실은 시멘트 바닥에 사각형 구멍이 뚫린 구조였지. 칸막이도 낮고 문도 제대로 안 닫혔어. 볼일 보는 애들 옆을 지나쳐 제일 안쪽 칸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구멍을 들여다봤는데 어두컴컴했지. 냄새도 올라왔고 아래로 뭔가 보였어. 누가 방금 보고 간 건가.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 나무젓가락은 없었지. 그냥 바닥에 떨어진 막대기 하나를 주웠어. 심호흡을 했어. 성훈이가 눈을 감았다 떴다. 정말 해야 하나? 이게 맞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으니 냉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왔어. 막대기를 구멍 쪽으로 조심스럽게 뻗는데 손이 계속 떨렸지. 조금만, 정말 콩알만큼만 담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 막대기 끝에 뭔가 묻는 게 느껴졌을 때 재빨리 비닐봉지 안으로 털어넣었지.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어쨌든 성공이었어. 일어서서 수도가로 가서 손을 씻었는데 계속 냄새가 났어. 근데 이제 문제는 밀봉이었지. 촛불이 어디 있어? 학교에? 그냥 비닐 입구를 꽁꽁 여러 번 묶었어. 그리고 종이봉투에 넣었지. 완료. 근데 손이 계속 떨렸어. 양심의 가책인지 아니면 그냥 긴장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 돌아서는데 누군가 있었어. 우리 반 진수였지. 너 뭐 한 거야? 당황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진수가 피식 웃었다. 너도 깜빡했구나. 너도? 응, 나도. 순간 안심이 됐어.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들키면 안 돼. 알아, 걱정 마.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실로 돌아갔지. 점심시간이 되자 선생님이 봉투를 거두셨어. 하나씩 상자에 넣으셨지. 내 차례가 왔어. 봉투를 냈지. 선생님이 잠깐 보시더니 상자에 넣으셨어. 통과였어. 휴,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 진수를 봤는데 그 녀석도 통과한 것 같았어.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었어. 성훈이가 술잔을 비우며 말을 이었다. 근데 말이야, 그 이후로 한동안 마음이 불편했지. 누구 건지도 모르는 걸 담아갔으니까 검사 결과도 가짜일 거 아냐. 보건소 검사는 어차피 기생충 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낸 건 내 거가 아니니까. 만약 그 사람 것에 기생충이 있었으면 나한테 양성이 나올 텐데. 아니면 반대로 내가 기생충 있는데 그 사람 것이 깨끗했으면 나는 음성이 나오는 거잖아.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결국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음성이었어. 다행인지 아쉬운 건지. 진수도 음성이었지. 우리는 서로 봤어. 진짜 음성인 건지 아니면 남의 것 담아서 음성인 건지 알 수 없었지.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 그 이후로 나는 절대 숙제를 안 빼먹게 됐다는 거야. 체변봉투든 준비물이든 뭐든지 말이지. 깜빡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학교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사각형 구멍 들여다보면서 남의 것을 담아야 하는 거야. 그것보다는 그냥 제때 하는 게 낫지. 우리는 모두 웃었다. 성훈이는 지금도 덜렁대긴 하지만 중요한 일은 안 빼먹는다. 그날의 경험이 교훈이 된 거다. 그리고 가끔 생각한다고 했다. 그날 자기가 담아간 건 대체 누구 거였을까? 혹시 우리 반 애였을까? 아니면 다른 반 애였을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사람 덕분에 성훈이는 혼나지 않았다는 것.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다. 성훈이가 술잔을 들어 올렸다. 그날 모르는 대변 기증자를 위해 건배. 덕분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박장대소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영수가 입을 열었다. 근데 진짜 충격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지. 응, 무슨 다음? 검사 결과 나오고 난 후 말이야. 영수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었다. 기억나? 검사 결과 발표하던 날. 물론 기억한다. 며칠 지나서 선생님이 종이 한 장 들고 교실에 오셨었지.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 반에서 꽤 많은 애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10명은 넘었던 것 같아.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에 나도 있었어. 그리고 영미, 준석, 철호. 기억나는 애들이 몇 명 있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영수 이름이 불렸을 때 좀 의외였다. 영수는 된장을 담아갔다고 했었으니까. 영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놀랐어. 된장 담아갔는데 왜 양성이 나왔나 싶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진짜로 내 뱃속에 기생충이 있었을 수도 있어. 된장 담아간 건 내가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그랬던 건데 오히려 잘된 일이었던 거지. 점심시간에 양성 판정받은 애들이 보건실로 갔다. 나머지 애들은 교실에 남아서 궁금해했다. 회충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맛은 어떤지. 얼마 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다. 영미가 보여줬다. 작은 알약이었는데 오렌지색이었다. 콩알만 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다고 했다. 오늘 저녁에 먹으라고. 그럼 내일이나 모레쯤 효과가 나타난다고. 변을 볼 때 기생충이 나올 거라고. 기생충이 나온다고? 살아서 나오냐고 물었더니 영미가 고개를 저었다. 죽어서 나온다고 했다. 약을 먹으면 기생충이 죽는다고. 그날 저녁 회충약을 받은 친구들은 집에서 약을 먹었다. 오렌지색 작은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 준석이가 말했다. 쓴맛이 났어. 진짜 약맛이었지.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입안에 쓴맛이 한동안 남아있더라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왔다. 영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왔어. 진짜로 나왔다고. 뭐가 나왔냐고 물으니 영수가 설명했다. 회충이 나왔다고. 어젯밤 화장실 갔는데 변 속에 하얀 게 보이더라고.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면발 같은 거였다고 했다. 길고 굵고 하얗게. 면발? 진짜 면발처럼 생겼냐고 놀라서 물었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면발 같았어. 국수 먹다가 떨어뜨린 것처럼. 근데 움직이지는 않았어. 죽어 있었지. 약 때문에 죽은 거니까. 영미도 끼어들었다. 나도 봤어. 아침에 화장실 갔는데 변소 구멍 아래를 보니 여러 마리가 보이더라고. 놀라서 비명 지를 뻔했다고 했다. 그렇게 많은 벌레가 내 뱃속에 살고 있었다니. 준석이도 말했다. 나는 한 개만 나왔는데 길이가 엄청 길었어. 20cm도 넘는 것 같았다고. 어떻게 그런 게 뱃속에서 살 수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고. 우리는 소름이 돋았다. 20cm? 그게 뱃속에 살고 있었다고. 철호는 말이 없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철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무 많이 나왔어. 얼마나? 변소 구멍 아래를 들여다봤는데 하얗게 보일 정도로. 처음엔 뭔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전부 회충이더라고. 가늘고 길고 하얀 것들이 엉켜 있었어. 무서워서 울 뻔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는 우리도 충격이었다. 변소 구멍 아래가 하얗게 보일 정도라니. 얼마나 많은 벌레가 뱃속에 살고 있었던 거야. 영수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맨날 배고팠나 봐. 먹어도 배고팠던 이유가 회충 때문이었던 거지.
내가 먹은 걸 회충들이 다 먹어치웠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다. 기생충이 있으면 영양분을 다 빼앗긴다고. 그래서 키가 안 크고 마르고 힘이 없다고 했었다. 철호는 정말 마른 편이었다. 밥도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아이였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였다. 며칠 동안 회충약을 먹은 친구들은 계속 화장실 이야기를 했다. 한 녀석이 말했다. 오늘도 나왔어. 어제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여전히 나오더라고.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영미가 대답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며칠 더 나올 수 있다고 하셨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준석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오늘 아침엔 안 나왔어. 이제 다 나온 것 같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음성 판정받은 애들은 안심하면서도 궁금해했다. 진짜 저렇게 나오는 거구나. 뱃속에 벌레가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영규가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옛날에는 거의 다들 기생충을 가지고 살았대. 회충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대. 그래서 회충을 일용이라고 불렀다고 했어. 사람과 함께 사는 용이라는 뜻이라나. 일용. 묘한 이름이었다.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이름이었다. 상철이가 말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잖아. 검사도 하고 약도 먹고 해서. 맞다. 체변봉투도 그런 이유로 했던 거였다. 국가에서 아이들 건강을 챙기려고. 처음엔 귀찮고 부끄럽고 이상한 일 같았지만 알고 보니 우리를 위한 일이었던 거다. 동수가 말했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진 거잖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맞아.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우리 세대쯤 되면 기생충은 거의 사라질 거라고 했다. 위생 상태도 좋아지고 있고 검사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좀 더 조심하게 됐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과일 먹을 때도 깨끗이 씻고 채소도 잘 씻어 먹고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것들을 실천하게 됐다. 미숙이가 말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요즘 애들은 좋은 세상에 산다고. 옛날에는 이런 검사도 못 받았고 약도 귀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다 해준다고. 그 말이 맞았다. 우리는 운이 좋은 세대였다. 체변봉투는 귀찮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었다. 영수가 술잔을 들며 말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 면발 같은 회충이 뱃속에서 산다는 게. 그리고 작은 알약 하나로 그걸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학의 힘이지. 의학의 발전이고. 맞아. 그리고 국가의 노력이기도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치료하려고 했던 그 의지. 체변봉투는 그런 노력의 일부였다. 부끄럽고 귀찮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 영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말이야, 그때 면발 봤을 때 진짜 놀랐어. 이게 내 뱃속에 살았다고. 이게 내가 먹은 밥을 다 먹어치웠다고.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다 나왔잖아. 영수는 건강해진 거지. 맞아, 우리 모두 건강해졌어. 체변봉투 덕분에. 우리는 술잔을 부딪혔다. 체변봉투의 건배. 그리고 회충약의 건배.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 모든 것들의 건배.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각자 그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다. 신문지를 구멍 위에 올렸던 영규. 밀봉 실패로 냄새가 났던 동수. 앞머리를 태웠던 상철. 학교 화장실에서 급한 대로 해결했던 성훈. 그리고 된장을 담아갔다가 결국 약을 먹게 된 영수. 누군가 말했다. 우리 참 별짓을 다 했네. 그 말에 다들 웃었다. 맞아.
정말 별짓을 다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고 부끄럽고 이상한 일이지만 그게 우리가 자란 시절이었다. 채변 봉투를 들고 학교에 가야 했던 시절. 촛불로 비닐을 녹여야 했던 시절. 회충이 면발처럼 나왔던 시절. 그 시절은 불편했다. 화장실도 재래식이었고 전기도 자주 나갔고 뭐든 부족했다. 하지만 그 시절이 그립다.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골목길, 구멍가게에서 사 먹던 500원짜리 과자, 땀 흘리며 뛰어놀던 운동장.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고 웃긴 일들을 함께 겪으며 자랐던 우리. 영규가 말했다. 그래도 재밌었잖아. 그때가. 맞아, 재밌었다. 지금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더 생생했던 것 같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술잔을 들었다. 채변 봉투의 건배. 그 이상하고 웃긴 추억의 건배. 그리고 함께 자란 우리에게 건배.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밤바람이 시원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때 그 시절 채변 봉투를 들고 학교에 가던 아이가 이제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친구들과 술 마시며 그때를 추억하는 나이가 됐구나.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른다. 하지만 추억은 남는다. 웃기고 부끄럽고 이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고맙다, 친구들. 함께 자라줘서, 함께 웃어줘서, 함께 그 시절을 만들어줘서. 그리고 고맙다, 채변 봉투. 내 덕분에 우리는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집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채변 봉투 들고 촛불 켜고 면발 같은 회충 보면서.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이야기다.